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하루하루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한파를 기록한 것도 모자라서 전국 곳곳에 폭설이 내렸죠. 우리 VVIP 시청자분들 폭설로 인한 피해가 없었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주말 사이에 다들 별일 없으셨죠?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추위가 바닥을 치니까 올라올 일만 남았겠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딛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럼 1월 25일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보무왕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정말 춥죠. 예, 무척 춥더라고요. 네,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좀 산을 좋아하신다고 네.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등산하시는 편이세요? 날씨가 지난주에 상당히 추웠다라고 제가 절실히 느꼈던 게 뭐냐면, 날씨 추워가지고 이제 지방산을 못 갔어요. 네.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서울 근교 산에 갔는데, 산에 올라가서 커피를 한 잔 물에 타서 이제 뜨거운 물에 마시고 잠깐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이제 좀 공기 좀 마시고 있는데 그 남았던 커피가 네, 그냥 얼어버리더라고요. 진짜 춥죠. 네, 그래서 날씨가 상당히 춥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 주 중반 정도에 뭐 풀린다고 하니까 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그럼 좀 주말엔 좀 등산 계획도 세우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주에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요. 정말 전문가님이 지난주에 예상을 해주신 대로 네. 바닥을 딛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국내 증시 앞으로도 좀 계속 반등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혹시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자,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내일하고 모레 있을 미국의 FMC 통화정책 회의가 일단 방향성을 좀 잡아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뭐 목요일 날 그 22 총재, 드라기 총재가 일단 뭐 좀 선전 포문을 좀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FOMC 회의에서도 뭐 시장에 좀 긍정적인, 소위 얘기하면 뭐 앨런 의장의 어떤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그 수요일 날 있을 이제 미국 시장, 미국 FOMC 그 회의가 좀 중요하고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큰 흐름을 본다라면은 1월 달에 상당히 지금 전투가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전투 이후에 소위 얘기하면 이제 포성이 이제 멈춘 구간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게릴라 전이 이제 전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큰 흐름을 본다라면 아마 그 이번 하락이 아마 그 1분기 저점이면서 1월달 저점이면서 아마 연중 저점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관점을 본다라면은 좀 중기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 때 좀 주식을 좀 중장기적인 종목은 저가 이제 매수해서 늘려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 이제 게릴라 전이 이제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자금은 좀 탄력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뭐 크게 이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좀 접수받은 포트폴리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 5종목의 포트폴리오가 저희에게 맡겨졌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젠백스 같은 경우에 3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16만 8천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 그리고 카카오가 14만 5천원에 15% 비중. 그리고 한국콜마가 92,500원에 20% 비중. 휴메덱스가 10만 2천원에 25% 비중 두고 있습니다. 현금은 현재 10% 갖고 계신 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좀 손실권에 있으세요. 지금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좀 고점에 많이 잡으셔서 좀 손실 구간에 있으시고 삼성 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장중에 또 케미칼 부분에 매각 소식이 있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분은 좀 고점에 잡으셨네요. 전체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좀 몇 개월 이상 갖고 계신 종목들이 많은데 카카오 역시 지금 손실 구간인데 고점에서 잡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죠. 한국콜마뿐만 아니라 화장품 전체적으로 오늘장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한국콜마도 매수하신 지는 그래도 꽤 되신 것 같은데 현재 수익 보고 계시고요. 휴메딕스는 굉장히 고점에서 잡으셨습니다. 현재 손실이 크셔서 좀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5개 종목 저희 김보만 전문가님의 좀 종목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기업의 전체적인 선정 요건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 선정 기준도 일단 그 양호했던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 종목별 그 타이밍이 조금 이제 부적절했다는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뭐 한 종목 빼고는 대부분 이제 고점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밀린 그런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뭐 일부라도 좀 그 중장기 종목이라 할지라도, 개별주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 관리를 좀 병행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좀 개별주 쪽으로 이제 많이 그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다소의 좀 탄력적인 매매도 그 현재 그 시장에서 좀 필요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그 매매를 다시 또 이제 그 직접 하실 때는 예, 일부 자금은 좀 단기적으로 이런 그 박스권 장세에서는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좀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네. 어떤 점이 좀 저희가 필요할까요? 일단 그 뭐 휴메딕스 그리고 뭐 SDI 같은 경우, 그다음 젠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지금 많이 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종목 선정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데 너무나도 이제 고점에서 물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금 대비해서 이들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거의 뭐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네. 자금 대비만 20%는 주식 하다 보면 물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전체 자금 대비 지금 80% 이상이 고점권에서 들어가셔가지고 물려 계시기 때문에 뭐 이후에는 좀 리스크 관리도 좀 병행하는 이런 그 시장 대응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진단을 들어가 예. 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지금 방송을 우선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종목이 궁금하시다 이런 분들 저희 게시판이랑 또 증권통통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 이 포트폴리오 5개 종목 먼저 진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젠백스부터 먼저 진단을 해주시죠. 예. 자, 젠백스 같은 경우도 38,000원이면은, 작년에 이제 거의 뭐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중간에, 물론 이제 뭐 단기적으로 좀 악재가 나와서 주가 지금 계속 흘러내렸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워낙에 이제 고점에 잡으셨기 때문에, 조금 그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10%를 유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젠백스는 기본적으로 그 작년에 이제 검찰 조사설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된서리를 맞은 그런 격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 접어들어서 다른 그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군들은 거의 지금 V자 반등이 나오면서 뭐 아직까지도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악재가 지금 현재 주가에 지금 그대로 지금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뭐 1월 달에 동사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반등 다음 반등이 안 나오죠. 우선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그동안 이제 그 강세 현상을 연출했던 것이 췌장암 관련 그 신약 개발 재료 때문에 움직였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서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그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식 시장에서 가장 그 무서운 것이 가장 큰 악재가 뭐냐면 아예 그냥 악재든 호재든 터져버리면 괜찮아요. 터져버리면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터질까 말까 진짜 있을까 없을까 이런 그 안개 속 장세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좀 신뢰성을 좀 잃는 그런 그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젠백스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나타나려면 우선적으로 지금 뭐 검찰 그 조사 결과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또 이제 회사 측면에서는 그 신약 재료에 대한 어떤 이제 공시가 좀 나와줘야 되겠죠. 소위 얘기하면 그 결과물이 이제 올해는 최소한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타나는 종목 위주로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저점 라인까지 와서 좀 반등 구간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현재 주가에 지금 그 잠재돼 있어서 이후에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면 우선은 좀 현금화 전략으로 좀 대응하자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이제 차트를 보시면요. 아까 제가 이제 주가 이제 월봉 기준 했을 때 이제 저점 라인까지 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은 지난 그 2013년도 저점과 그 중간 저점 그리고 작년 저점이죠. 그리고 현재 구간이 월봉 기준 했을 때는 추세 그 채널 하단 라인 지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정도 거래와 그다음에 캔들의 모양을 봐서는요. 뭐 이번 주 후반까지 좀 추가적인 반전이 나올 소지가 없잖아 있고요. 자,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그 검찰 조사가 뭐 무혐의로 좀 나온다. 뭐 그랬을 때는 주가가 하락한 만큼 이상의 회복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중간에도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추가적으로 이어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한 25,000원에서 아마 27,800원 정도 그 정도에서는 일단 절반 정도라도 좀 현금화를 하셔서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뭐 25,000원 그 위에서는 전량 다 손절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접근하는 전략. 왜 그러냐면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젠백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가운데서 소위 얘기하면 우리가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인데 그 꿈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제 원위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잘못 걸려버리면 아주 무섭게 그냥 또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우선은 이제 반등 시에 매도인데 매도 가격은 25,000원에서 그 위쪽으로 이제 올라줄 때마다 좀 점차적으로 물량을 줄여나가자 이렇게 제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도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16만 8천 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 두고 계신데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자, 삼성 SDI는 일단 뭐 장 끝나고 오는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4분기 실적은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미리 이제 그 선 반영해서 지금까지 흘려 내려왔고요. 오늘 뭐 케미칼 사업 부분을 이제 매각을 그 이제 완료하겠다. 뭐 이사 이제 그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매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었고 아울러서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계속 이제 구조 조정을 해왔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케미칼 사업 부분을 이제 그 흑자나는 그런 사업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 매각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현금을 가지고 삼성 SDI는 이후에 그 2차 전지 쪽으로 올인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동사의 그 중장기적인 특히나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성장 스토리는 그대로 지금 유효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러한 부분이 작년부터 이제 얘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호악재로 작용할 전망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미 다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요. 우선은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작년 8월달 저점을 찍고 기술적으로 지난 그 12월까지 저점에서 100% 올랐거든요. 이 무거운 주식이. 그래서 당연히 어떤 기업이고 거래소의 뭐 시가총액이 뭐 조 단위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은 바닥에서 100% 오른 종목군들은 최소 한두 달 조정 나오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기술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까지는 전체 실적이 작년까지는 전체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 SDI도 턴 어라운드 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올해뿐만이 아니고 올 지나서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는 완벽하게 실적이 이제 호전되는 그런 그 모양새를 이제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삼성 SDI는 좀 중장기적인 성격에서 좀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좀 중기적인 성격에서 이제 목표가를 최소 뭐 13만 원 이상 보죠. 저 역시도 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한 6개월 이상 그 중기적인 목표가고 이분 같은 경우는 SDI를 16만 8천 원이면 16만 8천 원 맞죠? 예, 상당히 네. 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셔서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8월 달에 저점 찍고 그 12월 달에 13만 원까지 올라왔어도 손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보유를 하셨고 또 워낙에 지금 많이 물려 계셨기 때문에 삼성 SDI는 그대로 홀딩 하시고요.
SDI는 만약에 지금 다른 쪽, 아까 이제 젠백스라든지 다른 쪽인 주가 이제 반등이 나와서 좀 현금화가 된다라면, 전 개인적으로 지금 20%고,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가면 좋은 그런 그 기업일 수 있기 때문에요. 한 5%에서 한 10%를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셔서, 소위 물타기를 좀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은 대세고 그 다음에 뭐 SDI 같은 경우도 대장격이기 때문에 올 뭐 상반기 이후까지 가져가시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손해를 안 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잠깐 이제 그림 보시면요. 자, 월봉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냥 아직까지는 하락 트렌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월봉에. 그죠? 그러니까 SDI가 완전히 중장기적인 상승으로 접어든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올 때는 다시 한번 13만 원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하고 이번 달까지 2달 연속 밀렸고 아마도 다음 달까지 거래가 안 나온다라면 한 2월 중순까지 조금 조정이 좀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 10만 원 아래쪽으로 한 번 더 흔들어 준다 그러면 1차적으로 한 자금 대비 한 5% 정도 추가 매수 관점에 접근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한 2월 중순 정도 지나서 그때까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뭐 바닥을 다진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트렌드를 잡을 겁니다. 그랬을 때 추가를 한 5% 추가하셔가지고 비중 한 30% 유지하신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평단가가 좀 많이 낮아지겠죠. 그랬을 경우에 한 14만 원 정도, 13만 원, 14만 원 정도. 그때 가서는 이제 추가했던 물량을 차익을 하시고 나머지만 또 하반기까지 여유가 되시면은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종목도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은 종목군들은 이렇게 빠졌을 때 오히려 그 대표 종목군들은 저점에서 추가 매수한다든지 신규 매수하게 되면 또 그거보다 호재는 없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선은 그대로 홀딩하시고 단지 이제 추가 매수 여부는 이번 달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번 달에 하시는 게 아니고 10만 원 아래 예를 들어서 한 9만 원 초반까지 밀린다든지 다시 한번 아니면 2월 한 두째 주 정도 가셔가지고 만기 지나서 그때 한번 추가 매수 타이밍도 고려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1차 목표가를 13만 원 정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지금 추가 매수 의견도 주셨고요. 그리고 목표가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카카오 진단해 드릴 텐데요. 카카오도 역시 좀 고점에서 잡으셨습니다. 14만 5천 원에 매수하셔서 15% 비중을 두고 계시는데요. 카카오도 좀 몇 개월 전에 꽤 되신 걸로 보입니다. 매수하신 지는 꽤 되셨지만 현재 물려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 종목도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도 작년에 아마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7월 정도에. 예, 그래서 이 카카오 같은 경우 일단 가격 조정은 거의 다 이제 끝났어요. 가격 조정은 단지 이제 지금 기간 조정이 조금 남아 있는데 아마도 이제 주가의 그 터닝 포인트를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이 기업 같은 경우 다음 달 정도에 이제 그 우상향 추세를 좀 잡아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에 다음하고 이제 카카오톡하고 이제 합병하고 나서 주가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합병 이후에 회사가 이제 정상화를 다시 한번 찾아 나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병 이후에 여러 가지 뭐 택시라든지 뭐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핀테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신사업을 많이 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이제 성장통을 겪었던 그런 한 해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 이제 출시했던 모바일 게임이 4분기에 상당히 지금 시장의 그 예상치보다도 호조세를 지금 보이면서 이 게임 사업 쪽에서 일단 잠재 성장 그 스토리가 지속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올 6월 달에 작년에 이제 허가 났던 국내 이제 인터넷 은행 1호 출범 기업이죠.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게임뿐만이 아니고 이런 그 인터넷 은행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모바일 사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로엔의 지분도 인수했듯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성장 스토리 우리가 이제 고려하건대 이제는 이제 주가가 지금 우상향 추세를 잡아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이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뭐 최소 3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그렇게 제한적이고 기술적으로 앞서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형적으로 지금 그 삼각 수렴형 패턴이죠. 월봉 자체가.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아래쪽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위쪽으로
튀어 올라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결정되는 그런 구간인데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스터디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실적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월봉의 거래량을 보건데도 아래쪽보다는 위쪽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그대로 이제 홀딩 유지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14만 5천 원이면은 단기적으로는 한 13만 원 라인까지도 주가 이제 반등이 예상됩니다만은 사셨던 가격대 그 14만 원까지의 주가 상승이 이어지려면 최소한 올 1분기는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점진적인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1분기 말, 그러니까 3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 그런 새로운 그 상승 추세 잡아나가는 그러한 그 흐름이 예상이 되니까요. 여유가 있으시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도 가격 조정이 다 끝났으니까 좀 홀딩에 나가시면은 사신 가격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목표가를 사신 가격대 그러니까 올 3월달 이후까지 보신다라면은 14만 5천 원 라인을 다시 한번 설정해 드리면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보유 의견 주셨고요. 매수가까지는 중기적으로 좀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콜마인데요. 92,500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을 두고 계십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오늘 4.31% 상승하면서 99,2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네, 이 종목 현재 포트폴리오 중에서 유일하게 수익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한국콜마 오늘장 좀 4% 넘게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화장품 전체 업종들이 상승하는 흐름도 있었는데요. 한국콜마는 언제까지 좀 가져가야 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화장품 관련주가 사실은 이제 그 기업의 그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싸지는 않습니다. 뭐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관점이고요. 작년에 영업이익 한 650억 정도 기록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한 2조 원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 밸류 측면에서는 지금 고평가하죠. 하지만 이제 성장주라는 그런 개념 그리고 중국 그 소비재 관련주란 그런 그 프리미엄 효과를 고려한다라면 또 업계 이제 장유 1위 기업이죠. 한국콜마가. 그래서 그런 그 성장성을 이제 고려한다라면은 그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뭐 고점 라인까지 가지 않겠나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중국 공장을 계속 이제 증설을 했는데 그 증설 효과가 올해 이제 현재 그 실적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뭐 여러분들 많이 뭐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이제 6월달 벌써 이제 1분기부터 뭐 면세점이 새로 이제 그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뭐 중국도 마찬가지,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면세점 그 증설에 대한 그런 또 효과도 화장품 관련주들은 톡톡히 볼 것이다. 이런 관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까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춘절이 있죠. 그래서 그 요코족들이 다시 한번 한국 방문이 아마 늘 것으로 이제 판단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또 모멘텀도 이러한 부분도 좀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콜마 같은 경우는 만약 중장기적으로 올 1분기 이후까지 가져가신다 그러면은 최고점이 13만 1,000원인데요. 그 오른쪽 어깨 라인 한 12만 원 라인까지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도 중국 증설 효과로 인해서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막 20-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이고요. 자, 이제 기술적으로 잠깐 차트 보시면요. 지금 한국 콜마뿐만이 아니고 그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기타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도 작년 그 6월달, 7월달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충분한 기간 조정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가격 조정까지 6개월 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로 좀 반등이 이어질 구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중국의 그 2월달 그 춘절 효과로 인해서 화장품 관련주가 뭐 이번 주 후반이라든지 다음 주 정도에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자금이 지금 10%밖에 안 되시니까 우선은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전체 비중이 20%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92,500원에서 비교적 저점에 다 매수하셨고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 한 10만 5천 원에서 한 11만 원 정도 주게 되면 거기서는
절반을 단기 차익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단기 차익 하셔가지고 현금을 보관을 하셨다가 앞서 제가 이제 삼성 SDI 그 전략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이제 추가 매수 관점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반은 이후에 이제 사신 가격입니다. 이게 92,000원이 맥점이에요. 예, 그 라인만 안 깨면, 뭐 다음 달까지 좀 끌고 가신다라면은, 한 12만원 구간까지도 좀 중기적인 랠리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관점이어서, 한국콜마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드리자라면, 반등 시에 단기적으로 10만 5천, 11만원, 요 사이에 절반을 차익하시고, 나머지는 한 12만원 라인까지 좀 끌고 가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콜마에 대해서 좀 92,000원의 맥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단기적인 보유 관점을 제시해 주시면서 또 부분적인 차익 실현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휴메딕스인데요.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10만 2,000원에 매수하셔서 25% 비중을 두고 계시는데요. 휴메딕스 오늘장에서는 6.37% 상승하면서 68,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손실폭이 좀 큽니다. 10만 2,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지금은 68,000원에 떨어져서 굉장히 좀 손실이 크신데 비중 25% 두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함께 진단을 해주시죠. 휴메딕스도 지금 뭐 주가 거의 뭐 그 지난 그 연말까지 보면은 이제 고점 사신 가격에서 이제 반토막 난 상태고 비중도 한 25%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이제 지금 반등이 나오니까 그나마 이제 다행이고요. 근데 이제 그 휴메딕스는 이 기업도 약간 이제 농론 전략으로 좀 끌고 가도 됩니다. 이제 그 휴원스의 이제 자회사격이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상장하고 나서 10만 원 초반까지 급등이 나와서 그 라인까지는 일단 3분기까지 실적이 이제 거의 뭐 최고치였죠, 연중.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한 매출액이 한 450억에 영업이익 한 15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145억인가요? 144억인가 나와서 영업이익률이 한 30%를 작년에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휴메익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절염 치료제하고 특히나 이제 중국항 매출이 높죠. 그래서 관절염 치료제, 특히 이제 지금은 또 보톡스보다도 아마 그 필러 쪽이 대세인 것 같아요. 중국인 같은 경우도 국내에 이제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게 되면 보톡스 그 치료보다도 아마 필러 제품 치료를 아마 좀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이제 필러 쪽이 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3% 정도 차지했는데 올해는 아마 그 30% 이상 그 차지할 겁니다. 특히 이제 중국 쪽에 수출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본다라면은 전형적인 중국 수혜주이면서 또 성장주 개념이기 때문에 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고점에 10만 원까지 가져가시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최소한 올 상반기 이상까지 막 걸리는데요. 성장성과 어떤 실적의 우상향 추세 그리고 현재 그 시장의 이제 주도 업종과 주도주가 이제 제약 바이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헬스케어 쪽이고 그다음에 뭐 화장품 쪽이고 하니까 사신 가격까지는 좀 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은 실적이 또 뒷받침되고 올해도 영업이익 자체가 작년보다 한 20-30% 정도 아마 증가를 할 겁니다. 많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200억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고점에 물리셨고 지금 뭐 사신 가격 대비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유를 가지시고 좀 가져가시는데 단지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제 유통 물량이 크지가 않아요. 발행 주수가 지금 많지가 않고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재료가 나오면은 한번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은 이제 7만 원 돌파하게 되면 지난 그 11월 고점 돌파하면서 이제 매물 공백 구간에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지난 뭐 작년에 그랬습니다만은 거래 터지면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바로 또 이제 급락이 나오는 이런 그 변동성이 크니까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디 이제 밖에 뭐 외출할 일이 있으시다 그러면 예, 무조건 그냥 이 가격에 최고 가격에 한번 그날 최고 가격에 절반이라도 일단 매도 주문을 걸어 놓으시고 다녀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우선은 9만 원 라인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금 대비 한 10% 안팎이다 그러면은 휴메딕스도 현재 자리에서 뭐 한 5% 정도 제가 이제 추가 매수 관점에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물타기를 이제 하시라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이미 뭐 최고점에서 25%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경우 여기서 그냥 5%뭐 추가한다 하더라도 전체 매수단가 크게 낮아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그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1차 저항 맥점이고요. 그 단가로 이제 돌파하게 되면 9만 원 라인까지 충분히 반등이 나오니까 그 구간에서 좀 그때는 이제 매도를 좀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메덱스에 대해서는 워낙 고점이다 보니까 좀 반등시 매도 관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오늘장 좀 5종목 이렇게 포트폴리오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진단한 종목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꽤 양호한 종목들이었는데요. 하지만 다소 고점에서 잡으셔서 대응하기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내를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게시판과 증권통에서 좀 진단을 원하는 종목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좀 종목 진단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참여 방법 확인한 다음에 또 선별해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